연금만으론 부족하다. 노량진에 다시 모인 50대 수험생들. 그래도 연금은 나오잖아. 집 한 채 있으면 괜찮지 않아? 우리는 은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한다. 하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허약한 위로인지 금방 드러난다. 5월 20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더해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소득은 멈춘다. 그래서 요즘 50대들에게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이런 불안이 가장 선명하게 모이는 곳이 바로 노량진이다. 한때는 20대의 전유물 같았던 그 공간에 요즘은 50대 수험생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이들을 다시 책상 앞으로 불러온 것이다. 단순히 자격증 하나 더 따려는 문제가 아니라 남은 30년을 어떻게 버티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왜 50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할까? 지금의 50대는 애매한 세대다. 고도성장의 막바지를 경험했고 IMF 외환위기를 몸으로 겪었고 평생 직장이 무너지는 과정도 지켜봤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는 않았다. 자녀 교육비에 집값에 부모 부양까지 책임지다 보니 정작 자기 노후를 준비할 여력은 부족했다. 통계적으로도 명확하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지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여전히 50대 중반이다. 최소 2530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구조다. 이 공백을 연금 하나로 메우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많은 50대가 생각을 바꾼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다. 사례 1회사에선 나가라는데 나갈 준비는 안 됐더라. 노량진에서 행정사 시험을 준비 중인 54세의 김모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어느 날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다. 겉으로는 이제 좀 쉬셔도 되죠라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없었다. 막상 퇴직을 결정하고 보니 불안이 몰려왔다. 퇴직금은 집 대출 상환에 대부분 들어갔고 국민연금은 아직 10년 이상 남아 있었다. 지금 쉬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60대, 70대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행정사였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경력과 연계에 기업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김 씨는 말한다. 공부가 쉽진 않아요. 머리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이건 투자라고 생각해요.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만드는 거죠. 사례 이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계산해보니 생활비가 안 맞더라. 52세 이 모 씨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매달 연금이 나오니 주변에서는 부러워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밤잠을 설쳤다. 연금 수령액과 예상 지출을 정리해보니 의료비와 관리비만 해도 빠듯했다. 여행은커녕 갑작스러운 지출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 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활 리듬이 생겼고 실습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다. 지금은 시간제 근무로 월 100만 원 남짓을 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에 더해지니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돈도 돈인데요. 내가 아직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례 3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더라. 노량진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57세 박 모 씨는 자영업자였다. 경기 침체로 가게를 정리하면서 은퇴 아닌 은퇴를 하게 됐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포기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하나둘 재취업과 자격증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 솔직히 처음엔 체면도 상했죠. 애들 같은 수험생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 하지만 박 씨는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역 부동산 사무소에서 실무를 배우며 은퇴 후에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 같아요. 문제는 준비 없이 방향을 바꾸면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은퇴 준비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소득.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 그리고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중요한 건 큰돈을 버는 게 아니다. 5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심리적 안정, 생활 선택의 폭, 노후의 존엄성까지 좌우한다. 그래서 요즘 50대의 공부는 생존 전략에 가깝다. 노량진에 다시 모인 이들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직시한 사람들이다. 은퇴 후 삶을 운에 맡기지 않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이다.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느냐다. 연금 하나에 모든 걸 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 둘 것인가. 노량진의 50대 수험생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이 가장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할 수 있을 때라는 걸 말이다. 50대의 재도전 정말 늦은 걸까? 많은 50대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거다.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 하지만 이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우선 나이와 학습 능력의 관계부터 보자. 흔히 머리는 20대가 전성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사실이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단기 암기력이나 처리 속도는 젊을수록 유리한 게 맞다. 하지만 이해력, 판단력, 맥락을 읽는 능력, 경험 기반 문제 해결력은 오히려 중년 이후에 더 안정되고 깊어진다. 이를 결정 지능 크리스털라이즈드 인텔러전스이라고 부른다. 노량진의 50대 수험생들이 처음엔 힘들어하다가도 점점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 암기에서는 젊은 수험생보다 느릴 수 있지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이해하는 속도는 훨씬 빠르다. 이건 나이가 들며 쌓인 경험 덕분이다. 즉 50대의 공부는 불리한 게임이 아니라 룰이 다른 게임인 셈이다. 은퇴 후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과학적 근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노년학과 공중보건 연구에서는 공통된 결론을 내린다. 은퇴 후 완전한 무소득 무활동 상태는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추적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아무런 사회적 역할이나 노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 인지 기능 저하, 조기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 반대로 시간제 노동, 파트타임, 전문직 프리랜서 형태로라도 일을 이어간 사람들은 신체 정신 건강 지표가 더 좋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의 뇌는 쓸모 있음을 느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 정기적인 일정, 책임감,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자극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춘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쉬느냐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유지하느냐다. 노량진의 50대 수험생들이 말하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연금 중심 노후 설계의 구조적 한계. 여기서 다시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말로 돌아가 보자.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첫째, 연금은 물가를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한다. 명목 금액은 유지되거나 소폭 오를 수 있지만 체감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특히 의료비, 간병비처럼 노년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출은 연금 설계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장수 리스크다.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정적 위험이 된다. 90세,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에 60세 전후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셋째, 가구 구조 변화다. 과거처럼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주는 시대도 아니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연금과 자산 구조는 더 취약해진다.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졌다. 이 모든 요인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다. 연금은 바닥일 뿐 천장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제2의 소득 근육. 요즘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 바로 소득 근육이다. 젊을 때는 회사라는 조직이 대신 움직여주지만 은퇴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근육을 안 쓰면 빠르게 약해지듯 소득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미리 단련하지 않으면 은퇴와 동시에 사라진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50대들이 자격증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격증이 만능은 아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설명 가능한 능력을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뭐 했습니다 보다 지금 이걸 할 수 있습니다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그리고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5060대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 사회 전체의 부담은 더 커진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중장년 재교육과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인의 생존 전략이자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선택인 셈이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태도다. 노량진에 다시 모인 50대 수험생들은 특별히 용감한 사람들이라기보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은 사람들에 가깝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숫자를 계산해보고 몸과 마음의 미래를 고민한 사람들이다. 은퇴는 더 이상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은퇴는 전환기에 가깝다. 이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는 불안한 생존이 될 수도 있고 통제 가능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말은 푸념이 아니라 경고다. 그리고 노량진의 50대들은 그 경고를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늦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방향을 튼 것이다.